반갑습니다. 랜더프로 수강생 여러분, 마무리 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 우리 랜더프로 살짝 어려운 과정은 있었지만 지금 인강드림 등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자 이렇게 특강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 중개사법에 관련되는 내용은 2회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전 부분에 대한 범위를 정리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휴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돌았고 휴업 폐업에 관련되는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옳지 않는 것 답이 1번에 들어옵니다. 개공사가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틀렸죠. 반드시 3월 초과입니다. 휴업과 폐업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 3월 초과라는 단어가 빠지면 틀리니까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되고 3월을 초과했을 때만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6월 했으니까 틀린 지문. 자, 이번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2번,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다면 특별히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개정된 부분이니까 특별히 유념해서 봐주시고, 3번, 개공사가 폐업을 할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역시 미리 신고하는데 이런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미리 등록관청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에 상당히 잘 속습니다. 휴업 폐업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미리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휴업해놓고 폐업해놓고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것 특별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4번 역시 맞겠죠. 개공사가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전자문서에 의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라는 것은 인터넷이니까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모두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휴업 폐업할 때만 반드시 방문 신고합니다.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5번도 맞나요? 개공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미리 등록관청에 역시 재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등록증을 지참했으므로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재개 신고도 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휴업에 관한 문제 가볍지만 자주 출제되는 단원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전속중개계약 역시 일반 중개계약과 더불어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으로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옳지 않는 것 역시 답이 2번에 보입니다.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개공사 의뢰인의 인적사항과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하는데 비슷하게 보이시죠? 인적사항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자주 시험에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2번 정리됐고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전속중개계약이 출발하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짝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전속중개계약 하면 짝이 거래정보사업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시 피자 하면 콜라 이렇게 짝이 오듯이 삼겹살 하면 뭐죠? 소주가 보이듯이 전속중개계약 하면 거래정보사업자 연결됐고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관리합니다. 요 문구가 연결돼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하고 논다고요? 국토장관하고만 노는데 자, 지정 요건으로서 바르게 묶어진 것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전국에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20명 틀렸죠. 30인 이상의 개공사가 가입을 하는데 여기서 암기 코드 중개법셈 전화번호 500국에 230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500국에 230번. 그래서 기억 틀렸죠? 시도지사가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시도지사 때문에 또 X입니다.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그랬죠? 개공사 1인 X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입니다. 정보처리기사 1인 정확하게 돌았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그래서 가출 조건 요건은 5번입니다. 자, 이 거래정보사업자에 관련되는 것은 여러분하고 기존 수업 시간에 암기표에 나가 있는 7번, 8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짧은 칸에서 한 문제가 연결이 될 겁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정리했습니다. 내려가면 4번 문제 돌았습니다. 자,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A가 고용한 소공사 B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적발되었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 문제의 형태도 반드시 출제돼야 되는 것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이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사죠.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고용한 소공사가 직접 거래를 했대요. 그럼 고용인이 직접 거래를 했다면 이것이 금지행위다. 금지행위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니까 이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유. 자, 요 틀이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고용인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국토장관은 B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금지 행위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죠. X. 금지 행위를 한 소공사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5. B는 1년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고 3년에 3천. 틀렸죠? 그 다음 개공사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 3년에 3천 하니까 역시 틀린 지문. 개공사가 양벌 규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X. 우리 판례는 결격 사유는 아니다 라는 게 판례의 모습이죠. 개공사가 자기가 벌금을 받으면 당연히 결격 사유로 접어들지만 양벌 규정에 의해서는 결격 사유는 아니다 까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2번이 정답인데 2번이 정답입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관련되는 틀을 반드시 익히시도록 합니다. 고용인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5번 들어왔습니다. 자, 개공사가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기술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5번에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소공사가 서명 날인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리할 때 맞는 질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매수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하는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설명한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에게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면 매도인이 어디 아프십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 그랬죠. 물건에 대해서 알아도 매도인이 더 잘 알게 됩니다. 반드시 매수인에게 설명한다는 것 체크하셔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할 때는 토지대장 등 등기부 등 자료를 제시하는데 요 자료 제시를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원래 이게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였는데 6월의 업무 정지가 너무 세니까 500만 원 과태료로 낮춰준 것이죠. 3번 개공사는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을 위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마찬가지 4번 개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6월의 업무 정지 사유로서 여러분들은 확인 설명서 서면이 탁 들어오면 위반하면 전부 6월의 정지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렇게 해서 옳지 않는 것 5번인데 이 확인 설명서에는 소공사가 있다면 함께 서명 날인이 왜 틀리느냐 하면 소공사는 자기가 업무를 하였을 때만 하게 되지 중개사무소의 소공사 모두가 서명 날인을 할 일은 없죠. 업무를 수행한 아니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5번에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6번 들어왔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용어의 정의 매회 출제되었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면 이 용어의 정의는 암기를 하고 암기한 곳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것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번 옳지 않는 것 5번 들어오죠.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중개업자의 소속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5번은 맞죠? 공인사 아닌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틀리는 것은 4번이죠.
소공사라 하면 개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는 자. 그래서 포함, 수행, 보조가 딱딱딱 붙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죠. 자, 그렇게 해서 틀린 것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번 지문은 자, 공인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는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도록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죠. 자, 7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권리 및 중개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관련되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되는데, 자, 정답은 3번 갑니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법인인 개공사가 적법하게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틀린 거 정리할까요? 발명권, 특허권 등을 무체재산권이라는데 이런 재산권을 살래요, 팔래요, 중개할 수는 없다. 개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의 지급이나 목적물의 인도 등에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하는 행위는 개공사의 실무상 행위로 볼 수 있다 해야 되죠. 당연히 점검 등을 이행하는 것까지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판례, 지극히 당연합니다. 4번 부동산에 관해 등기된 환매권. 자, 등기된 환매권 하면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판례에 의하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하는 경우 중개대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또 X죠. 자, 일단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이런 표현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중개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3번인데, 자, 중개대상물로서 수준이 좀 높은 문제죠. 자기 것으로 잘 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들어왔습니다. 역시 8번 지문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없는 것 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하시죠.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우리는 이를 뭐라 부른다? 입주권 그럽니다. 입주권은 중개대상이 될 수는 없다. 됐죠? 자, 나머지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이 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된다는 것 특히 중요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된 건물 부담스럽지만 중개대상물이 되죠. 장래에 건축될 미래의 건축물, 우리는 이를 분양권이라고,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것도 거의 매회 출제가 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볼 수 없는 것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중개대상물로서 가벼운 문제지만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9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9번 공인중개사법상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자, 답이 4번에 들어오는데 틀리는 것. 외국인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 신청 시에 등록관청에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X. 반드시 제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 사유가 있음을 시, 군, 구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아님을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이라 하면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이런 분들이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그 나라까지 가서 확인한다는 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결격 사유가 따라오고 바로 이어지는 문제에서 아포스티유 등 유사 문제가 따라오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4번 해서 정리하시고 나머지들은 맞는 지문이니까 그대로 새기셔야 됩니다. 특히 5번 소공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보기보다 출제 잘 되죠. 소공사는 자격증이 있지만 굳이 제출 못하는 게 소공사가 등록을 해서 개공사가 되면 뭐가 됩니까? 이중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소공사가 신청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소공사로서 신청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표 내고 공인중개사로 돌아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도 익혀놓으셔야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유사 문제고, 자, 이 법에 의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신청서를 열거한 것인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답이 2번에 보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데 여러분 원래 자격증이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하니까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법인 등기부도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1, 3, 4, 5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특히 좀 전에 했던 외국인은 아포스티유 등 확인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게 결격 사유가 아니다 라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10번 지문도 아주 주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 보기보다 시험에 잘 걸었습니다. 11번 내려갑니다. 11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역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보이시는지요?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국토장관이 정한 표준 서식에 따라 여기서부터 틀렸죠. 우리는 거래계약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정 서식은 없다. 그래서 국토장관은 정한 서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들어오면 무조건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규 수업 시간에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발톱에도 작성해도 되고 손톱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죠.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번부터 틀렸네요. 자, 맞는 거 공부합시다. 개공사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주 중요하죠. 다운계약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계약서에 관련되는 문제는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할 수 있다. 또는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가면 X라는 거 꼭 정리하시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계약서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하는데 우리는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으니까 필수 기재사항이 있고 필수 기재사항은 거물의 인권은 거기에 개조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 개공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공인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단독주택이 축대가 약해서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이런 비밀을 알면은 비밀을 준수해야 되니까 지켜야 됩니다. 하고 비밀을 이야기 안 한다면 위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이 비밀 준수보다 앞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비밀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소공사는 시인이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뭐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음의 의미를 잘 두셔야 됩니다. 12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이번 1회 모의고사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별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개정된 내용들을 문제화 시켰기 때문에 다 중요한 문제겠지만 특별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출발하는 것들은 꼭 되새겨서 시험 치기 전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일단 답이 5번에 들어옵니다. 자, 답부터 보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죠. 불구하고가 들어오면 얼마? 3천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100분의 5 했으니까 틀린 지문입니다. 자, 3천만 원짜리 과태료 3개입니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우리말로 하면 여친사건 이렇게 수업됐고 3천만 원짜리는 모두 몇 개? 3종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이 5번이니까 자, 지금부터 지문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1번 부동산에 관한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가격 등을 신고해야 되는 기간은 중요하죠. 체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30일 체크합니다. 개공사라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에 해당 계약이 해제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개공사는 해제를 해줄 수 있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가 깨지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때문에 깨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은 반드시 해제 신고를 해야 되지만 개공사는 해제 신고를 해줄 수 있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고발한 자 신고 포상금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4번 거래 당사자는 돌았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무효되면 반드시 공확정된 날로부터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요거 아주 중요하죠. 개공사는 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하여야 한다. 이런 지문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은 5번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12번 문제 역시 12번 문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련되는 문제로서 중요하게 강조를 했다면 13번도 중요하죠. 자, 여러분 13번 문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별표입니다. 당연히 별표해야 되지만 최근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개정사항들이 정리가 되었고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역시 5번에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들어왔습니다. 요 외 탁 들어오면 요거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죠. 거래대금 자료는요 3천만 원짜리, 외의 자료 하면 500만 원짜리죠.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자, 역시 나머지 것들 익히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0분의 5% 과태료입니다. 이거는 원래 반드시 출제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거짓 신고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안 물고 문제를 넘어갈 수는 없죠. 자, 2번 불구하고 들어오면 3천만 원입니다. 자, 해당 계약이 해제 취소된 게 확정된 날로부터 역시 해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당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방금 보셨잖아. 그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근데 개공사는 신고를 해줄 수 있다니까 개공사가 안 했다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없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또 들어오죠. 불구하고 들어오면 얼마? 3천만 원짜리. 자, 틀린 것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내용은 반드시 별표하시고 시험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실 것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내려갑니다. 14번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입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돌았고 자, 이번 작년 이맘때쯤입니까 여러분? 저기 경기 수도권 쪽에 뭐 LH공사 등이 정보를 이용해서 먼저 땅을 사놓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수익을 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덜썩거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토지 취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이라는 내용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14번도 최근에 개정된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당연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이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얼마? 1억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1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가? 3억 하면 틀립니다. 자, 나머지 1, 3, 4, 5 지문이 잘 맞았으니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는데 5번 같은 것.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시 외의 경우에는 6억 이상일 때만 자금 조달 계획이죠. 그러면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얼마? 1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니까 두 단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틀리는 것 2번 갑니다. 15번 내려가겠습니다. 자, 15번 돌았습니다. 다음은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설명합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자, 답이 1번에 있는데 자, 요게 살짝 좀 어렵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 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X. 임목 소유자에게 인정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1번. 자, 토지와 건물이 다르면 법정 지상권이 설정될 때 건물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나무가 있으면 똑같은 개념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건물이니까 임목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니까 틀린 것 1번.
자, 나머지는 다 맞나요? 토지 소유자와 임목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임목의 등기 여부는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여러분 임목이라는 말이 나오면 토지 등기부 표제부가 90% 답입니다. 그래서 익히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돌았죠? 5. 가족 묘지는 한 개소에 한하며 100제곱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 합장은 15제곱을 초과할 수 없다. 뭐 가장 기본적인 면적이고 타인의 토지에 성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연고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지 않았다면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했다. 자, 평온하다라는 말은 서로 간에 분쟁이 없었다. 공연하다. 누구라도 알고 있었다. 이런 개념이죠. 평온 공연하지 않았다면 주장하지 못합니다. 5번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무연고 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고를 개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묘 기준권은 이제 허락 없이 설치된 분묘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는 총괄 문제였죠. 틀리는 것 1번 정리했습니다. 16번 내려갑니다. 자, 이제 외국인 토지 취득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를 설명하는데 옳지 않는 것. 여러분, 외국인 부동산 취득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연속 출제가 되었으므로 한 번 나올 때 5개 지문이잖아. 그죠? 그러면 10년이면 50개 지문이 지금 떴습니다. 가벼운 내용에서 그 50개가 나온다는 말은 나왔던 지문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외국인 토지 취득. 양도 아주 작습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옳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3번 보입니까? 자, 토지 취득의 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60일이 아니고 15일 내로 허가 불허가 신청이죠. 우리 토지거래 11조도 똑같습니다. 60일 때문에 틀렸고, 자, 다른 지문은 다 맞는데 특히 계약을 원인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이면 허가 대상이죠. 이를 보물교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토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 군사, 문화는 자연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문제들이 연결이 됩니다. 맞고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 지역 등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지문도 중요합니다. 이런 규정에 위반한 토지 취득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은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죠? 5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얼마?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입니다.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로서 익히셔야 됩니다. 17번 돌았습니다. 자, 이제 확인 설명서에 관련되는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들어오죠. 여러분, 이 17번 확인 설명서의 1번 주구용인데 이 문제를 법을 풀 때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답이 몇 번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답이 4번이면 확인 설명서 원 양식을 펴놓고 진짜 4번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5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를 맞추는데 자, 17번 옳지 않는 것 5번 들어옵니다. 자, 중개보수 및 실비는 개공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벌써 보수를 협의한다 하는 말은 X죠. 보수는 표에 있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확인 설명서 1번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표가 정해져 있고 표에 정해진 대로 받지 서로 협의한다 하니까 X. 자, 틀린 게 5번으로 돌았으면 1, 2, 3, 4 지문이 맞는데 거의 매회 나오는 것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에 상한은 시도 조례에 따라서 기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4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토지에 부착된 조각이나 정원수, 나무가 좋은 게 있습니다. 야, 저 나무만 하더라도 한 5천만 원 되겠는데 이 집을 1억에 판대. 싸다 하고 샀는데 이사 가보니까 나무 뽑아가지고 가고 없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면 저 나무는 같이 파는 겁니까? 별도로 파는 겁니까?를 그 매도인 파는 사람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지. 이를 개공사가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라고 출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확인 설명서 1. 반드시 양식을 펴놓고 정리하셔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18번 넘어갑니다. 자, 18번 들어왔습니다. 18번 개공사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주택임대차에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옳지 않는 것 답이 3번.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 남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주택에 최초로 전입한 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때문에 X입니다. 여러분 임대인이 그죠? 자, 원래 매도인이 집을 팝니다. 자, 매도인은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자, 내가 이 집에 새 사는 임차인으로 남겠소? 그럽니다. 우리 전세 끼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은 원래 10년 전에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이사와 전입증과 돼 있었겠죠. 이제 집을 팔았어. 그리고 임차인으로 남으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최초로 왔을 때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3번 정리하시고, 여기 오타가 하나 발생했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를 하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일기일부터 요 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 요 글자를 고쳐주셔야 문제가 되겠네. 그죠? 자, 틀린 것은 3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최초로 전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 많이 정리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19번 가겠습니다. 19번. 자, 19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틀리는 것은 해서 19번의 상가임대차도 한 문제거리인데 틀리는 것 5번 보이십니까?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하는 것 발생하죠. 상가에는 이 내용이 없다는 것 개정사항이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맞습니까? 자, 이번에 도입되기를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이런 말도 중요하죠. 변동으로 만약에 폐업했다면 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 도입이 됐습니다. 있다. 2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은 발생하고, 이게 묵시적 갱신이죠.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입업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당연히 적용해 줍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니까 서울에서는 얼마죠? 9억인데 9억을 넘더라도 이 감염병에 의한 폐업 해제는 인정해 준다라는 내용이죠. 또 서울은 9억이 상가 임대차의 보호 기준이라는 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돌아왔습니다. 자, 20번 아주 많이 출제되는 단원이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결격 사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이 3번이죠. 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해서 X인데, 우리는 벌금형만 나오면 반드시 노래 제목이 2, 벌, 3을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러분 벌금형이 보이면 무슨 노래라고요?
2. 벌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자 3년 동안 결격 사유지. 도로교통법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 X입니다. 자, 나머지 다 해당됩니까? 자격이 정지된 자 정지기간 중 당연히 결격 사유죠. 정지기간 중에 일할 수는 없다. 2번 이 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등록이 취소된 자 내일부터 일해라. 그럴 수는 없죠. 한번 취소된 자 일단 3년이 지나야 됩니다. 피한정 후 견인이 사원이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 당연히 결격 사유죠. 2개월 내로 해소해야 되고 해소하지 않으면 법인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 3번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결격 사유에서 벌금형이 보이면 무슨 노래가 생각난다고요? 2, 벌, 3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20번까지 했습니다. 5분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